아프지 않은 하루의 의미, 잃고 나서야 보입니다.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혹시 젊었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전부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스쳐 지나갔던 말 한마디가 지금은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 너무 당연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너무 바빠서 지나쳤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압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혼자가 되어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파봐야 합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보입니다. 잃어봐야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명함을 주고받았고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임에 나갔고 약속을 잡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알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넓게 알수록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퇴사하고 나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명절 때 보내던 문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생일 축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넓었던 관계가 어느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한두 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관계의 양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1000번의 안부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따뜻합니다. 부모님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거기 계셨으니까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요. 명절 때 가면 되고 가끔 전화하면 되고 용돈이라도 드리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부모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더 자주 올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많이 말씀드릴 걸.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자녀가 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고 말을 안 듣고 사춘기 때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 크기를 바랐습니다. 빨리 독립하기를, 빨리 자기 길을 가기를. 그리고 자녀들은 자랐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던 시간, 밤마다 책을 읽어주던 시간, 함께 밥을 먹던 시간, 그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바쁩니다.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명절 때나 보고 전화는 가끔 합니다. 우리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니다. 우리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빴으니까요. 이제 와서 보이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이 보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사람.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은 식었습니다.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곁에 있고 밤에 자려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내 곁에 여전히.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멀쩡했고 밤새 일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루 이틀 자지 않아도 버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괜찮아. 난 튼튼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 먹는 개수가 늘어납니다. 정기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프지 않은 하루,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파봐야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벼운 것,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지 않는 것,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보입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 링거를 맞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걸을 수 있구나. 나는 그래도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작은 것들이 감사해집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돈이 많아도 아프면 쓸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아프면 누릴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아프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심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니다. 몸은 하나뿐이고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시간의 본질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래 살수록 좋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병상에 누워 10년을 사는 것과 건강하게 움직이며 5년을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의미 없이 30년을 사는 것과 선명하게 살아낸 10년.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산 하루와 그냥 흘려보낸 하루는 다릅니다. 1년을 살아도 의식하며 산 1년과 습관처럼 산 1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를 했습니다. 일하고 만나고 움직이고 쫓아갔습니다. 바쁜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바빴지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였지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썼지만 시간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아직도 생생한 순간들. 아이 손을 잡고 걷던 오후, 배우자와 조용히 차를 마시던 저녁,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누던 밤. 그 순간들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온전히 그 시간 속에.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또렷하게 사느냐라는 것을. 100년을 흐릿하게 사는 것보다 10년을 선명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은 길이가 아닙니다. 시간은 밀도입니다. 깊이입니다. 네 번째로 보이는 것은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봤습니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 않은 선택들, 미루었던 사과들, 말하지 못한 고백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를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되돌리려 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못한 채 헤어진 적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멀어진 적은요? 당신은 혹시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채 보내드린 적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당신은 혹시 도전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다가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은 적은요? 후회는 날카롭습니다. 가슴을 찌릅니다.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소심했을까? 왜 그렇게 미루기만 했을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나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가르침입니다. 쓰라린 가르침이지만 가르침입니다. 다시는 미루지 말자. 다시는 말하지 않고 보내지 말자.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해왔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썼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말로 부족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유한성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고, 언젠가는 끝난다고.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한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친구가 떠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압니다.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게 된다고. 죽음이 멀리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삽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니까요.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귀해집니다. 순간순간이 의미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소중함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어제까지는 하지 못했어도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몸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쉬어가고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본질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7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80대에 사과하는 것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요? 왜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뤘을까요? 붙잡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이 얼마나 짧은지, 지나고 나니 보입니다. 잃고 나니 압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때가 된 것이라고. 어떤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보입니다. 겪어봐야만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 용서하는 것.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고 나이가 자존심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도 감사하는 것.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하루하루도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젊었을 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좋았어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친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 말들을 젊었을 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야 보이는 것들. 그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완전히 놓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보는 것이 낫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아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체력도, 기회도. 하지만 우리는 얻기도 했습니다. 지혜를, 통찰을, 깊이를. 젊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됩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물론 몸은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봅니다. 더 넓게 이해합니다. 더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젊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중했는지 보이기 시작했나요? 어떤 순간이 귀했는지 보이기 시작했나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보이기 시작했나요?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낍니다. 여전히 깨닫습니다.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곧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또렷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의미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은 우리를 깨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된 것이라는 것. 아직 오늘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돌아볼 때 그래도 마지막은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